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주 주식시장을 돌아보는 뒷북뉴스입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도 혼돈 그 자체였죠. 그만큼 악재가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나왔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금리 인상입니다. 제가 최근 뒷북뉴스에서 파월 할아버지에 대해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번 주도 등장하셨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파월 할아버지가 몇 마디를 해주는데요. 전 세계 경제가 이 할아버지의 말씀에 크게 좌우가 되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코멘트는 이번 주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드디어 금리 인상을 언급하는데요. 이제 금리를 인상해도 고용에는 별다른 타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이제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는 더 이상 엄청난 물가 상승을 잡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지난 12월은 전년 대비 물가가 4.9% 상승했습니다. 약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물가가 상승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파월 할아버지는 3월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에서는 3월부터 올리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여러 차례 예고가 되었으므로 어느 정도는 시장이 감당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인상 폭이었죠. 이날 파월 할아버지의 뉘앙스로 적어도 금리를 올해만 4번 이상 올리겠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는 크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3번 정도 금리를 올리는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빠르게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를 인상할 때도 0.25%가 아닌 0.5%씩 한 번에 크게 올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라는 깊은 바다에 빠져서 침몰하기 직전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이 좋았고 테슬라도 좋았고 특히 애플은 4분기가 전년 대비 11% 실적이 증가했다라는 좋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크게 반등이 나오면서 일단은 2주간 이어지던 하락을 어느 정도는 진정을 시켰는데요. 이번 주까지 큰 하락으로 어느 정도는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가 반영이 되었다고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다음 주부터 다시 하락을 만회하는 반등이 나오기에는 시간은 약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의 전쟁 위험은 여전히 진행 중이죠. 어제 푸틴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에게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조금 있으면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당장은 침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기는 합니다. 제발 사이좋게 지내면서 2월의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한 달간 한국 주식시장의 화두였던 LG에너지솔루션 27일에 드디어 코스피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일 시초가는 공모가의 거의 2배 수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큰 하락으로 마무리했고요. 금요일에도 또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시초가 대비 25%나 주가가 빠졌습니다. 공모주 투자하신 분에게는 큰 수익을 주었지만 상장일 단타를 하신 분에게는 큰 손해를 주었는데요. 2일 연속 외국인은 크게 매도했고 기관이 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430만 주를 매수하는데요. 2일 동안 2조 원이 넘는 매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연기금이 받아주지 않았다면 상장일에는 하한가를 갈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연기금은 정말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도 꾸준히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한국 증시는 1월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매도하면서 모았던 총알로 LG엔솔을 대거 매수했는데요. 이 한 종목을 매수하려고 한국 증시 전체가 하락되게 만들었던 주인공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이런 신규 상장 주식을 무턱대고 매수하는 것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많았는데요. 연기금은 작년부터 상장했던 초대형 종목들을 전부 보유 비율만큼 상장일부터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상장일부터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리고 크래프톤에서 크게 손실이 기록되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이들 세 종목은 상장 초기보다 현재 주가가 크게 하락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정해진 비율대로 무턱대고 살 거면 그냥 인공지능에게 일임을 하면 되지 기금을 운용하는 사람은 왜 필요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LG엔솔은 FTSE 지수는 조기 편입이 불발이 되었지만 MSCI 지수는 조기 편입이 결정되었습니다. 2월 15일부터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 자금이 약 5천억 원 이상 들어올 것으로 추정이 되므로 조만간 외국인들도 매수 포지션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일지 아니면 15일부터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세 번째 뉴스는 SK하이닉스입니다. 작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역대급이었습니다. 매출액이 약 43조 원으로서 역대 1위 기록이었는데요. 전년 대비 3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47%나 증가하면서 크게 개선되었는데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최근 인수했던 낸드 사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볼륨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이제는 분기 배당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데요. 매 분기마다 300원씩 배당합니다. 이익이 많이 나오면 4분기에는 특별 배당을 하는 형태로 가져간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방식의 분기 배당입니다. 이런 호재 뉴스가 나오고 SK하이닉스는 지난 금요일에 6%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락을 어느 정도는 회복하는 상승이 나왔는데요. 현재 전고점 대비 약 10% 하락한 상황입니다. 다시 전고점을 회복하면서 한국의 주식시장까지 같이 회복해 주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분기배당주가 또 하나 늘었죠. 작년에 분기배당을 시작한 종목들이 늘어나서 현재는 9종목이 분기배당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이닉스가 포함되면서 10종목이 분기배당을 합니다. 분기배당주가 점점 늘어나서 모든 종목들이 배당을 기본으로 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금요일 2600포인트를 깨기 직전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외국인이 이번 주만 3조 5천억 원을 매도하면서 하락을 주도했고요. 기관도 2조 1천억 원을 매수했지만 LG엔솔의 매수금을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매도가 더 컸던 한 주였다고 봅니다.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900포인트가 깨졌고요. 그래도 금요일 반등은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이 4천억 원을 매도했고 매도 물량을 기관이 받아주었는데요. 결국은 설 연휴 기간에 얼마나 미국장이 반등하느냐에 따라 다음 주 한국 증시도 조금 더 반등하느냐 아니면 추가 하락하느냐로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결국 환율은 1200원을 다시 돌파했는데요. 1211.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1200원 정도에서 환율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LG화학을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만 이번 주 외국인의 매수 금액이 전체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약 1천억 원으로서 큰 매수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많이 담았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LG에너지솔루션을 압도적으로 많이 매수했습니다. 3조 1천억 원 매수했고요. 2등이 신한지주였는데 매수 금액이 30배가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휴마시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진단키트 관련 종목입니다. 요즘에 진단키트가 품절되는 이슈로 이번 주만 7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자 주식 거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에코프로도 많이 매수했는데요. 에코프로는 이런 악재 때문에 이번 주만 3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카카오게임즈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주식 심리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7번째죠. 이번 주 주제는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약 2500년 전에 테스 형님께서 말씀하신 명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많은 이유는 자본소득을 가지고 싶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점점 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니까요. 그리고 주식 투자를 꿈꾸는 사람들은 누구나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할 겁니다. 이런 생각처럼 매일 5%씩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으로 가정을 해보았는데요. 30일 동안 매일 수익을 5%씩 내면 나의 원금은 무려 4배가 불어나 있습니다. 불과 30일이 지났을 뿐인데요. 복리라는 마법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투자금이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정말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죠. 그래서 또 손실이 나면 손절을 하게 됩니다.
매일 5% 하락할 때마다 손절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손절을 30일간 매일 하면 당신의 원금은 고작 23%만 남아있게 됩니다. 무려 77% 줄어들게 되는데요. 손절은 더 큰 손실을 막아준다라는 훌륭한 장치이지만 손절이 지속될 경우 당신의 계좌는 아이스크림보다 더 빠르게 녹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확보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수와 매도 시점을 잘 찾아서 단타로도 괜찮은 수익을 내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그러므로 단타가 좋다, 장투가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어떤 투자가 적합한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차트 분석을 잘하고 빠른 타이밍을 잘 캐치하면서 단타를 잘 할 수 있다면 단타를 하시면 되고요. 기업 분석을 하면서 철저하게 계획대로 투자를 하시고 또 기다릴 수 있는 장투를 잘 하실 수 있다면 장투를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단타를 하려다가 물렸으니까 비자발적으로 장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저도 가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유형이 가장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오랜 기간 장투를 하다 보면 워낙 파란 나라에서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조금만 빨간불이 보여도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 매도하고 나면 스트레스로 몸만 축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러므로 나는 어떤 투자 성향인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 방법부터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증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락폭이 상당하죠. 언론에서는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뉴스로 패닉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 한번 보실래요?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입니다. 리먼 사태라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던 2008년도입니다. 그때도 무려 반년 넘게 삼성전자는 하락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약 1년간 상승하는 추세가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도 지나고 보면 차트에서는 하나의 골짜기로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탄하고 성장성이 좋은 종목들을 계획적으로 아래에서 조금씩 나누면서 잡아간다면 분명 수익으로 보답해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절에도 이렇게 시청을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연휴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주는 증권시장이 이틀만 열리죠. 그래서 다음 주 뒷북 뉴스는 한 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